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구독자 1만 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컨텐츠를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만 명이 된 것도 된 건데 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할까? 자기가 어떤 원하는 일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실행을 하지 못할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진짜 변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고,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변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영상을 봐도 바뀌지도 않고 책을 읽어도 바뀌지도 않는데 뭐라 해야 되지? 참. 얼마 전에 체험 수업에 왔던 이제 수강생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낯선 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두려움, 우리가 뭐 여성에게 말을 건다거나 낯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원래는 다 두려운 거야.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도 있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의 번호를 받고 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야. 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여자한테 말을 잘 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맞아. 있지만 이 여자에게 말을 걸고 이 여자와 즐겁게 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동기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더 크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지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도까지 미세한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자기가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건데,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막 10번, 20번 이런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 자기가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제가 체험 수업 처음 왔을 때 쌤이 대본을 저한테 나눠주시고 그거를 외우지 말고 읽으면서 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낯설고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쌤이 딱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물론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남의 시선보다는 네가 원하는 것을 집중을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걸 얻지 않겠냐. 네가 지금 남의 인생을 바꾸러 여기로 왔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면 네가 결국에 원하는 걸 못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근데 물론 요즘도 두렵죠. 막 쌤이랑 사실 지금도 막 엄청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쌤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학원에 와서 연기를 통해서 남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다가가고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고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이 잘못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연기를 배워서 뭐 연애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신감을 키워서 네가 얻고 싶은 게 뭐야 도대체? 라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해. 또는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건, 나는 내가 서울예대 입시할 때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은 저 서울예대요. 네가? 이러면은 저는 네. 그리고 남들이 뭐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갈 건데. 나는 계속 약간 좀 원하는 것에 대한 고집스러운 야망이 되게 커. 그리고 내가 지금 자주 만나는 이제 좀 돈을 잘 버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교류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를 이미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의외로 되게 단순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 겁이 많고 이 사람들도 좌절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심도 느껴. 하지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주기가 되게 얕고 좌절을 해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봐. 원하는 걸 전두엽에 딱 꽂고 받고. 그리고 이걸 약간 이미지로 본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냥 이렇게 허세 부리고 말만 입으로만 야부리만 터는 애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명확한 그림이 있어. 내가 연봉 10억이면 연봉 10억, 뭐 한예종 연기과 합격이면 그 합격. 내가 바라는 나의 그 이상적인 딱 모습을,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저도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는 게 머릿속에 희미하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학원에 와서 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수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쌤 저한테.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고 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확실하게 정립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 해야 돼. 이건 하루로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BJ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종현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딱 큰 글자로 써.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뇌가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노력을 하기 시작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의사결정을 한 총합이거든. 여러분들의 선택의 총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을 잡고 물어보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돈을 원하나? 나는 성공하기를 원하나? 나는 연애를 잘하는 걸 원하나?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하나? 내가 성격이 자유로워지길 원하나?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하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근데 쌤이 해주신 말도 분명히 맞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진짜 원하는 걸 알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진실되게 생각을 하고 진실되게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알려면 일단 진실된 표현을 해보고 자기가 일단 진실된 마인드셋에 갖춰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정말 뭐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 30년 사는 것보다 훨씬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전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막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쌤한테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누굴 만났는데 아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사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사회에서는 다 숨기고 살아야 되고 억압하고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일단 그런 진실된 말들을 다 할 수 있고 쌤도 누구보다 진실된 좀 가끔 지나치시다 싶을 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착해.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그 자기 자신에게 안 솔직해 하나도. 조금 그게 되게 심각해. 그리고 이게 남을 위해서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거절의 상처를 주고 때리거나 뭐 비판을 하거나 이게 그냥 아픈 거야. 그러니까 착한 행동으로 착한 가면을 가지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니까 이 진실한 모습 때문에 이제 뒤집어진 어떤 그 가면, 왜곡된 그런 감정 표현들, 말하기, 대화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신뢰감을 없애. 완전히 무너뜨려. 회사 면접을 본다 치자 이 사람이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가 눈을 아래로 깔면서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비언어, 바디랭귀지, 몸에서 표현이 되는 거는 이 동물적인 표현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학습된 두려움,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우울, 학습된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몸에 다 남아 있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치유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지. 근데 배우는 것도 난 준비된 사람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 맞아요. 100% 공감 진짜.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한데 지금도 수입이 뭐 만족스러운데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본인은 바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몸만 봐. 내가 나를 바꾸는 건 남도 아니요 100만 유튜버도 아니요 1만 유튜버도 아닌 나 자신뿐이야. 솔직히 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뭐 쉽겠어? 자기가 20년 30년 산 거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 그게? 없죠. 마치 성공, 그러니까 뭔가 변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조바심인 거고
급한 마음인 거고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인 거고 근데 뭔가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엔 노력과 시간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내가 인생 살면서 느낀 깨달은 진리. 선생님 보고 느낀 게 못해도 잘한다고 거짓말을 살짝 쳤으면은 지금보다 한 3-4배 더 잘 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절대 안 그러세요. 진짜 못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 해서 변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못 속이는 사람이라서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거의. 정정. 그러니까 정정.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잖아. 안 하는 것 같다가 뭐라 해. 적당히 하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강료가 이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수강료를 내고 자기가 변화하고자 왔어. 근데 적당한 마음으로, 적당한 행동으로 대충 남의 눈치나 보면서 평생 10년, 20년, 30년을 남의 눈치를 보고 빌빌대면서 제이비처럼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발을 하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분노를 하고 하는 게 정말 난 진짜 진심이야. 왜냐면 얘가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지. 인생이 진짜 되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야. 나도 그냥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풀리길 바랬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쇄적인 사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이 또 형성이 되잖아.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좋은 일은 쾌락을 불러오고 안 좋은 일은 고통을 유발해. 근데 보통 좋은 일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단 말이야 인생에는. 근데 안 좋은 일이 많았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강하게 극복을 해내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초연하게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거를 강하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그 슬프고 좌절감이 들고 열등감이 아프니까 피해버리는 거지 현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기쁨도 거부하고 슬픔도 거부하고 열등감도 거부하고 고통도 거부하고 삶의 오르락 내리락 이 두 가지 모든 걸 그냥 거부를 하고 아예 로봇가 되기를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감정을 느끼고 하겠지만 삶을 정말 즐기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감정을 느끼는 폭이 작고 표현하는 것도 약하고 그걸 에너지라고 하지. 바이브 이런 것들이 너무 죽은 사람이랑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가 좀 힘들고. 저 이 말씀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튜브 자기 개발 유튜브만 한 200개 구독하고 그러니까 저도 노력은 안 하지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천은 뭐 하루 하다가 말고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로 끝나는 사람이었는데 쌤한테 뭐 사실 좀 팩트 이런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자주 만나면서 자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똑같이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똑같이 무기력한 감정이 올라와도 3분 이내에 바로 치워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솔직히 쌤도 그렇잖아요. 무기력해질 때 있다고 저한테 카톡 하실 때도 있고 힘들 때 있다고 하시지만 몇 분 안 가서 다시 쌤 할 거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기력이랑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요만큼도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게 들어오자마자 반응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반응 하는 순간 고민하는 순간 자체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단순해져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